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 세종적이년 1418년 11월 1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상왕이 강하에 배역한 집을 지어 양녕대군을 들어가 살게 하려고 하다. 상왕이 말하였다. 양녕의 죄는 종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롯이 김한로의 소행이다. 그의 자식들은 죄가 없는데도 제 아버지를 따라 조그만 집에 살고 있어 화재가 염려되니 내가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다만 양녕의 성품이 안정되지 못하여 간사한 무리가 몰래 유인할까 걱정되니 광하에 백역한의 집을 지어 들어가 살게 하려고 한다. 상왕이 장사길의 장사 등급을 묻다. 상왕이 말하기를 장사길은 어떤 등급의 예로 장사 지낼 것인가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공신으로서 부원군에 책봉되었으니 1등급의 예로 장사 지낼 것입니다 하자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제위할 때에 대신이 주를 하면 언니의 정도에 따라 부의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였다. 장사길 형제는 나라의 성심을 다하였으니 예의상 1등급의 예로 장사 지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의이기 때문이지 후궁의 부모이기 때문은 아니다. 주상이 필시 부의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만두게 할 것이다. 그의 집안이 매우 가난하다고 들었으니 본궁의 쌀 10섬을 내려주고자 한다 하였다. 태실 도감이 진주 태실에 시위관 8인과 수호인 8인을 둘 것을 청하다. 태실 도감이 진주의 태실에 시위 분감 8인과 수호인 8인을 둘 것을 청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다음은 11월 2일로 가겠습니다. 상왕이 해안대군 강상인 박섭의 처벌 문제에 관해 말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육조와 대간이 해안, 이방간 등을 처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회안은 간사한 자들이 게임에 넘어가서 거변까지 하게 된 것일 뿐이다. 강상인은 생원이었을 때부터 나의 서재가 되었는데 그에게 수고를 끼쳤다고 여겨 매우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응당 충심을 다해 나를 섬겨야 하는데도 병조의 관리로서 항상 전문에 있으면서 군무를 아뢰지 않았다가 신문하자 말하기를 상세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반드시 압설형을 가하며 신문하여야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섭은 강상인의 말을 믿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나는 제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길제는 관직을 주려고 불렀으나 오지 않으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뜻을 굳게 지켰다. 신하의 절개는 참으로 이러해야 한다. 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이전에 여러 신하가 누차 강상인 등을 처벌할 것을 청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섭이라는 사람이 어찌 강상인의 지휘를 따를 자이겠습니까? 신은 강상인과 박섭의 죄는 경중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상왕이 말하기를 지신사를 불러오라. 내가 주상에게 청해 말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주상이 즉시 상왕전에 나아갔다. 다음은 3일로 가겠습니다. 주상이 자사간 대부 정수홍과 이방간의 처벌 문제를 논하다. 주상이 정무를 보았다. 자사간 대부 정수홍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셨으니 군부의 원수를 갚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와 대간이 번갈아 상소하여 이에 관해 논변하고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이방간 부자가 아직도 형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 신들은 실망스럽습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일찍이 상왕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예전에 해남왕이 모반하였으나 한나라에서 죽이지 않았는데 사책에서 칭송하였다. 나는 한 문제를 본받아 이방간을 살려주고자 한다 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때문에 청하지 못하였다 하자 정수홍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법에 따라 분명히 처벌하여 무사람의 논의에 부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노비로서 아직 관에 몰수되지 않은 자들은 의당 몰수하여야 합니다. 하니 주상이 하연에게 마감하여 아래게 하라고 명하였다. 경연에서 대학 연의를 강론하다. 주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대학 연의를 강론하다가 수나라의 설도형이 고조송을 올렸으나 양제가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에 이르러 말하기를 설도형이 선 황제를 칭송하였는데도 양제가 도리어 기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무슨 마음인가 하였다. 상왕이 편전에서 강상인 등의 처벌을 다시 논의하다. 상왕이 편전에 나아가서 조말생, 원숙, 장윤하, 하연에게 말하기를 전날에 강상인의 말을 말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였기에 다시 경들과 논의하고자 한다. 강상인은 생원에서부터 참판이 될 때까지 특별히 은혜와 대우를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은 모르고 도리어 딴 마음을 품어 군무를 아뢰지 않고 단지 매 경마다 일이 없다고 아뢰기만 하였다. 또 주상이 즉위한 지 3일째에 와서 말하기를 각 도에서 바친 매는 의당 부왕께 올려야 합니다.
라고 하기에 나 또한 옳다고 여겨 즉시 강상인에게 선지를 받들어 공문을 보내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강상인은 4, 5일 동안 기간을 끌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다시 공문을 보낼 것을 명하였는데 아래기를 왕지를 받들어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기에 나는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홍주에 안치된 제인 김국진을 부를 것을 명하였으나 강상인은 이 또한 봉행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 부자를 똑같이 보았다면 어찌 이러한 짓을 하였겠는가. 이러한 짓을 한 이유는 훗날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용렬하고 사악하다. 다시 공문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반역할 마음이 없는데 처벌한다면 실로 원통하고 억울할 것이니 참으로 용서해야 마땅하다. 반면에 진실로 반역할 마음이 있었다면 신하가 강상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주가 지금만 있는 것도 아니니 왕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시 해당 행수관에게도 따져 물어야 한다. 하니 원숙이 아래기를 박섭이 비록 강상인의 말이라면 모두 따랐다고 하지만 경험도 많은데 어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하자 장윤화에게 명하여 자의정과 오의정의 집에 가서 물어보게 하였다. 박은이 아래기를 강상인이 범한 죄가 막중한데도 주상께서 인자하여 가볍게 처벌하시니 온 나라 사람들이 논의하여 처벌을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신문하게 한다면 신은 실로 기쁠 것입니다. 하였고 이원이 나와서 아랫말도 박은의 의견과 같았다. 이에 의건무 진무 안희덕을 단천에, 홍연안을 고부에, 의건부 노사 노진을 사천에, 진중성을 무장에 각각 보내어 강상인, 박섭, 최지지, 이각을 잡아오게 하였다. 상왕전의 신궁이 완공되어 수강궁이라 명명하다. 상왕전의 신궁이 완공되니 수강궁이라고 명명하였다. 상왕이 효령대군 등에게 오매패 하나씩을 내려주다. 상왕이 호령대군 이보, 유정현, 심온, 박은, 이원, 연사종, 최윤덕, 이춘생, 하경복, 조말생, 이명덕에게 각각 오매패 하나씩을 내려주었다. 전 의정부 참찬 성발도가 졸하다. 전 의정부 참찬 성발도가 졸하였다.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성발도는 창녕부원군 성성린의 아들로 성품이 순박하고 도누하여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훌륭한 명성과 치적이 있었다. 시호는 경숙이다. 의에 따라 절제하는 것이 경이고 마음을 굳게 잡아 결단하는 것이 숙이다. 후사가 없었다. 주상이 상왕에게 헌수하고자 병계량에게 악장을 짓게 하다. 주상이 의정부 참찬 병계량에게 명하여 악장을 짓게 하였다. 존호를 올릴 때 상왕에게 헌수하고자 해서이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대궐에 해 비치니 비개인 경치 고운데 궁궐의 붕악소리 하늘까지 닿는구나. 구단께서 오셔서 오래 사시길 축원드리니 영원히 만만년토록 태평세상 누리소서. 왕업을 굳게 지켜 지극한 인 개성하니 백성들 모두 천년 동안 사시라 축원하네. 아 만년토록 마땅히 복록이 올 것이네. 금술동이에 술 가득한데 해는 참으로 더디구나. 성자가 장수를 비는 술잔 올리니 억년만년 백성의 부모 되소서. 삼가 생각건대 성수는 천지와 함께 장구하시리라. 이 곡을 의례를 시작할 때 헌수하는 악장으로 삼았다. 또 청건 동수 지국을 지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 위대한 하늘이 우리 동방을 보살피시어 위대한 성왕 나아 위태로운 시국 구제하셨네. 아 만수무강하소서. 태조를 도와 고려를 대신하였고 적장자를 높여 전륜을 바로 잡으셨네. 아 만수무강하소서. 상제의 명을 받아 군주가 되시니 무선비들이 도와 모든 공적이 넓혀졌네. 아 만수무강하소서. 왜구들은 복종하고 감노가 흠뻑 때렸으니 이렇게 태평한 시절 옛날에도 드물었네. 아 만수무강하소서. 성자를 두어 크나큰 왕업을 맡기셨으니 만년 동안 장수를 누리소서. 아 만수무강하소서. 이 곡을 연회를 끝마칠 때 연주하는 악장으로 정하였다. 상왕이 진주 태실의 난간 설치와 관리에 관해 선지하였다. 태실에 돌 난간을 설치하느라 땅을 파서 지맥을 손상하였다. 이제 진주의 태실은 돌 난간을 설치하지 말고 나무로 난간을 만들고 썩으면 고쳐 다시 만드는 것을 항식으로 삼어라. 황제가 지휘 안독을 보내 경원 등지에 거주하는 야인들을 초유하게 하니 모두 돌려보내기로 하다. 앞서 야인, 월랑계, 모랑계, 은하아고대 등이 경원 등지에 와서 거주하였는데 이때에
이러라 항제가 지휘 안독을 보내 칙령을 받들어 야인을 초유하게 하였다. 안독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월랑계 등은 본래 야인이니 원래 살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상왕이 의정부와 육조에 논의하게 하였다. 모두 돌려보낼 것을 청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충의위를 설치하다. 충의위를 설치하였다. 개국공신, 정사공신, 자명공신의 자손을 4개의 번으로 나누어 충원하여 수기하게 하였다. 불충이나 불효를 저지른 자와 그 자손은 입속을 허락하지 않았다. 태실도감 제조 김자지에게 동옷 등을 내려주다. 태실도감 제조 김자지에게 동옷, 모간, 신을 내려주었다. 중앙과 지방의 신료들에게 유시하다. 주상이 중앙과 지방의 신료들에게 유시하기를 우리 부왕께서 태조의 업적을 개성하여 법도와 기강을 세우고 시행하여 만세의 기준을 만드셨으니 깊은 인애와 두터운 언택이 백성의 마음에 젖어들었다. 나는 덕이 부족한 사람으로 선왕의 원대한 계획을 이어 지키게 되었으나 이치에 받지 못하여 때에 따라 처리할 줄 몰라 아침 저녁으로 조심하면서 부왕께서 위임하신 뜻을 어길까 염려하였다. 이에 인애의 언택을 넓혀서 백성의 바람에 부응하길 바라노니 마땅히 행하여야 할 모든 일을 다음과 같이 조목별로 나열하노라. 농업과 양잠은 의식의 근본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이다. 중앙과 지방에서 행하는 토목공사를 금지하였지만 수령들이 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공사를 일으켜 백성이 농사지을 시간을 빼앗을까 염려된다. 육조에서 수교하여 공문을 보낸 경우를 제외하고 감히 사사로이 농민들을 부리는 자가 있으면 감사는 즉시 죄를 처단하고 보고하라. 학교는 교화의 근원이다. 도성에는 성균관과 오부학당을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빈틈없이 건면하며 가르치고 있지만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학생은 아직도 정원에 차지 못하였다. 생각건대 인재를 가르치고 양성하는 방법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의정부와 육조는 진흥시켜 육성할 방도를 강구하여 아래라. 그리고 향교의 생도 중에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 수령이 손분에 관한 서역이나 빈객을 응대하는 등의 일로 시도 때도 없이 일을 시켜 학업을 그만두게까지 만드니 앞으로 일절 금한다. 유사가 사적으로 서원을 설치하여 생도를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보고하여 포상하라. 수령은 백성과 가까운 직책으로 그 선발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감사가 한때에 포편한 내용이 혹여 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각 도와 각 고을에서는 지난 30년 동안의 수령의 업적을 사실대로 알아보아 성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아래라. 늙은 호라비와 가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늙고 병든 사람, 잔질은 왕도 정치에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다. 중앙에서는 한성부와 오부,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들이 상세히 조사하여 우선 환자를 나누어 주거나 진제를 시행하여 살 곳을 잃지 말게 하라. 게다가 올해는 마침 흉년이 닥쳐 생업을 잃은 백성이 굶주릴까 염려된다. 각 고을의 수령이 만약 진제할 때를 놓쳐 굶어 죽은 백성의 세신이 구렁에 뒹구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문책하고 처벌할 것이다. 집안이 가난하여 홍기가 지났는데도 시집까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장례를 치를 시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세신을 묻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참으로 가엾다. 감사와 수령들은 관에서 식량을 내어 비용을 보태주어 제때를 놓치지 말게 하라. 혹 부모가 죽었는데 친형제나 일족이 노비와 재산을 전부 차지할 요량으로 혼인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 자는 엄하게 처벌하라. 탐관오리들이 공납과 부세의 상납, 사신의 접대, 관보의 영선 등의 일을 핑계로 법을 어기고 과중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데도 감사들은 자세히 조사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최고 등급으로 매기니 어진 일을 등용하고 악한 일을 내쫓는 뜻에 매우 어긋난다. 이제부터 상세히 살펴 처리하여 백성을 구휼하라. 각 고을의 수령이 한때의 개인적인 노여움으로 인해 불법으로 억울한 형벌을 가해 무고한 백성을 매질하여 화기를 해치고 있다. 감사들을 일찍이 내린 교지대로 지나치게 형벌을 쓰지 마라. 내가 형벌을 신중하게 시행하려는 의도에 부응하라. 향원인 풍광과 못된 아전들이 지방간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도 수령 중에는 간혹 그들에게 농락당해서
도리어 유능하다고 여겨 그들을 신임하고 그들의 말만 듣고서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수령이 직접 모든 사무를 집행하려 하지 않고 아전이나 품관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으면 감사가 철저하게 살펴 처리하고 성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아래라. 의부, 절부, 효자, 순소는 도의상 표창에 주어야 한다. 널리 조사한 다음 실적을 일일이 갖추어 보고해서 표창하고 포상하라. 바다와 육지의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들의 자손은 그 지역의 수령들이 복호하고 특별히 구휼하며 이를 맡길 만한 재능이 있는 자는 아래와 소용하라. 재능이 있고 도의를 지키면서 초야에 응거하여 명성이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선비들은 내가 장차 고문하여 직임을 주려 하니 감사는 두루 찾아보고 성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육조가 조정의 신하를 각 도에 나누어 보내어 교지를 반포할 것을 청하였는데 주상이 영노가 피폐하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고 급전으로 공문을 보내라고 명하였다. 다음 4일로 가겠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났다. 주상이 상왕전을 찾아 배웠다. 노기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기산을 우굿 도총재로, 하자종과 탁신을 공안부 윤으로, 강혜중과 한옹을 인수부 윤으로, 홍여방을 예조 참판으로, 성엄을 형조 참판으로, 김익정을 자대원으로, 이수를 우대원으로, 윤회를 자부대원으로, 최사강을 오부대원으로, 유영을 동부대원으로, 이유를 함길도 도관찰사로, 김겸을 전주 부윤으로, 정상을 판충주 목사로 삼았다. 하자종은 하연의 아버지이다. 재상들에게 좋은 말을 나누어 주다. 전라도 목장에서 바친 좋은 말을 재상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장사길에게 제사를 지내주게 하다. 장사길에게 제사를 지내주게 하였다. 상왕이 중국에 바치는 곡물을 말과 배로 바꿀 것을 논의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금과 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니 중국에 곡물을 바치는 일을 참으로 이어나가기 어렵다. 말과 배로 바꾸어 바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력이 대답하기를 의당 매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자 상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경의 말은 옳지 않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황제께서 반드시 윤허할 것이니 사신을 보내어 청하고자 한다 하였다. 상왕이 대소신료들의 사례를 금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내 이미 왕위를 물려주었으니 대소신료들이 와서 사례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병조는 나의 뜻을 알아 금하라 하였다. 성발도에게 쌀과 콩, 종이를 부의로 주다. 성발도에게 쌀과 콩 30섬과 종이 100건을 부의로 주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다음은 5일로 가겠습니다. 주상인 상왕전을 찾아 배웠다. 기근에 시달리는 강원도 평해의 백성을 구제하게 하다. 강원도 경차관이 아뢰기를 평해의 백성 80여 호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니 주상이 창고를 열어 구제하라고 명하였다. 김한로에게 분상할 것을 허락하다. 이전에 김한로의 어머니가 죽자 김한로에게 분상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하연등이 아뢰기를 김한로는 자기 어머니를 깨어 불의에 빠뜨렸으니 이는 스스로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김한로에게 와서 자기 어머니의 장사를 치르게 하셨으니 신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부모가 죽어서 분상하는 것은 참으로 천리와 인정으로 보아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상왕께서 이미 명하셨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 배소로 돌려보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하연등이 두세 번 청하였으나 주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한로에게 그의 아들 김경재와 같이 와서 어머니의 장사를 치르게 하였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 세종적기년 1418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11월 6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